안녕하세요. 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선수로 사상 첫 번째, 두 번째 복싱 명예 전당에 헌액된 WBC, WBA 양대기구 한국 최다 타이틀 방어 기록 보유자 80년대 한국 복싱 양대 산맥 장정구, 유명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최초로 복싱 명예 전당에 헌액된 것은 장정구 선생님. 예, 이제 제가 2010년도에 2010년. 예, 헌액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정구 선생님. 유명우.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명우 선생님. 83년부터 88년까지 챔피언 하셨죠. 예. 장 선생님. 우리 5년간 15차 방어 성공. 네. 네. 예, 했잖아요. 당시 한국 스포츠 스타 수입 1위 맞죠? 네,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네. 그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최동원 선수 연봉이 7천만 원이었는데 우리 장정호 선생님 한 게임 뛰면 7천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WBC 한국 최다 방어전 기록을 계속 경신해 가다가 한국 복싱 사상 최초로 챔피언 벨트를 자진반납. 네. 그런 개념조차 없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혼. 당시 장정구를 링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으나 부인이 있었다. 좀 좋은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왜 조용한 가슴에 또 파도를 치게 만드십니까? 그 당시 짱구 형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나 몸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등에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정신이 너무 도저히, 이제 예. 그렇죠. 집중할 수 없으니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신으로 경기를 개선할 수 없다. 그래서 반납을 딱. 네. 예. 왜냐면은 이 당시 전 재산을 이제 전 말씀하세요. 하다가 맞을까봐. 그때는 뭐 복싱이 최고 인기 스포츠였기 때문에 장정구 당시 선수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다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전 재산을 가지고 갔다. 맞습니까? 거의 맞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도 하시려고. 그게 애들 둘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 돈도 중요하지만 애들 봐갖고 그냥 고소치하를 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남 아파트 15채 정도에 해당되는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만큼의 재산을 모으신 적은 없죠. 다 아시면서 왜 그런데요? 지금 자, 전 재산을 전 부인에게 다 준 불멸의 기록을 남긴 우리 장정구 선생님.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싱 명예 전당은 두 번째죠. 두 번째죠. 예. 뭐 한국에서는 장정구 짱구 형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 전 3년 후인가 2013년도에 명예 전당에 헌액됐죠. 세 번째는 없죠, 아직은. 세 번째 없습니다. 예. 단 2명밖에 없는 두 분을 제가 모신 겁니다. 아시아에서 4명이 있습니다. 일본에 화이팅 하라다라는 분이 계시고 또 태국에 가옥사의 갤럭시라고 있고요. 네. 아시아에서 4명밖에 없는데 2명이 한국에 있군요. 네. 자, 우리 유명우 선생님은 36연승 이 기록입니다.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그리고 한국인 타이틀 최다 방어 이것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복싱 사상 유일하게 챔피언 벨트를 뺏겼다가 다시 탈환한 불멸의 기록. 통산 프로 전적이 단 1패. 그렇죠. 18차 방어전 원정 가서 한 차례 타이틀 뺏길 때 이제 그때 1패였었죠. 이오카 히로키. 이오카 히로키 예. 선수요. 예. 자, 그 얘기 잠시 후에 할 텐데 우리 장정훈 선생님하고는 다르게 날 은퇴시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20대 초반 때 챔피언이 됐는데 방어전 횟수가 늘어가면서 나이도 먹어가고 이 감량의 그 한 다음에 회복 속도가 굉장히 점점 늦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스태미너도 옛날에 그 왕성했던 뭐 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20대 초중반은 뛰고도
멀쩡하다 하면 방어전 횟수가 10차가 넘어가면서 계속 체력이 이제 저하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8차에 한번 지고 한 번 졌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컸고 또 지기 싫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고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상에 있을 때 멋있게 끝내자. 그래서 네. 탈환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인가 더 하셨죠. 2번 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편에서 내려오셨어요. 네. 스스로 반납. 이야, 나를 은퇴시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그렇게 불멸의 기록을 남기셨고 장정호 선생님하고 다르게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선생님. 그럼 어디를 보란 말입니까? 무섭습니다.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아유,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네. 자, 전 부인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 느슨해질 때마다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대적임 이야기하지 맙시다. 어디 될지 몰라요. 아직도 가끔씩 울컥울컥 하십니까? 아유, 뭐, 그것 때문에 미칩니다. 자, 장정국 선생님이 1년 선배시죠? 나이는 1년 선배고 학교는 2년 선배 되세요. 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 11개월 제가 빠릅니다. 명호가 1월생이고 제가 2월생이거든요. 예. 나는 6인연으로 아, 1년 일찍 생일이 하셨구나. 빠르니까 빨리 하는데 1월이다 보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무리 없이.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장정국 선생님은 부산 아미동 이게 6.25 피난민 판대촌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하고 애들 꼭 패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네가 별난 동네입니다. 이 형 동생 사이를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막 형한테도 욕하고 막 때리고 이런 거는 거친 동네였네. 근데 예. 항상 힘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예, 동생들한테 두드려 맞을 수가 있으니까. 동생한테도 두드려맞을 수 있으니까 형 동생 하다가도 동생이 뭐 형을 때려버리니까.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는 그게 없어요. 형 동생이. 그래서 잘못하면 막 두드려 맞습니다. 험악한 동네였는데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은 어, 그 어떤 내만의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예. 몇 살 때부터 지금 싸운 기억이 나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이럴 때부터 싸움 많이 했었어요. 6학년 뭐 선배도 막 붕알 차보고 왜 얘기냐면요. 권투가 아니잖아 그거. 막싸움이죠. 아니, 근데 보통 보면 저보다 다 조금씩 크다고. 뭐 몸이 좀 많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눈 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눈을 보면서도 욕 나가잖아요. 예, 욕 나가죠. 튀기니 살리는 하면서 예. 눈을 마주치면서 예. 각도를 잡아가고 이제 붕을 차버리죠. 그러면 아웃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타고났구나. 내가 때리겠다 싶으면 언제나 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안 하려고 그래. 저한테 걸리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험한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도 날 건드린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아니까 쟤 건들면 안 돼. 잼마제간이 건드리면 안 된다. 쟤 건들면 안 돼, 쟤. 제가 옛날에 내보다 두 개의 선배가 있었고 예. 한 해 후배가 있었어요. 형제간들이에요. 형하고 나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다투고 이제 동생까지 덤비는 거야. 두 명이 2대1로. 그러니까 막 두드려 패보고 이래 도망가 보세요. 두 명을 동시에 제가. 예, 도망갔는데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왜 저 형하고 싸우는데 동생이 덤비냐 말이야. 예. 그래 가는데 뭔가 집이 집인데 창문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 형제들이 예. 다시 집에 가서. 예, 그래 돌 들어와가고 던져버렸거든요. 그래 부모님들이 또 난리 났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혼났죠. 좋은 에피소드는 아니네요.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택시 기사들이 네. 그 동네 가기를 꺼려 했었대요. 그 정도로. 오히려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차비를 뺏길까봐 택시 기사들이 안 들어갈 정도로 험악한 동네. 차비 안 주고 내려가서 돈 달라고 쫓아오면 우통보고 막 요즘은 이제 거기 상상할 남미 이런 데 가면 그렇게. 그렇죠. 지금은 상상할 수는 그렇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골목대장 거칠게 예, 걸치게 성장했습니다. 거칠게 성장했는데 권투 도장을 언제 가신 겁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냥 때려쳐버리고 예. 복싱에 그때 김현치라는 분이 계세요. 동아 프로모션에 그 운영을 하시던 분인데 유명한 관장님 아닙니까? 예, 그 시절에 그- 그죠? 예. 벤 필라폴라고 필리핀에서 시합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TV에서 그래 그걸 보고 야, 저거다. 근데 김현치라는 분이 다운을 몇 번 당하더라고. 네.
근데 또 삐딱삐딱거리면서 샤워했는데 15회전 판정을 가고 지고. 나도 저도 모르게 그냥 그거 보고 이제 하고 싶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갈 길이라고 확 예, 그래서 초등학생 때요. 예, 이제 졸업할 때죠. 그러니까 6학년이 그냥 예. TV 보다가 하고 싶다는 거. 예. 저 운동을 하고 싶다. 그때 입간비하고 회비하고 주고 들어가거든요. 예. 막내니까 뭐랍니까 땡깡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땡깡. 땡깡 부리면 다 처리가 됐어요. 막내니까 예뻐하셨고. 그래서 1,500원 주고 이제 입간해갖고. 그래서 1,500원이면 그때 돈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지금이 회비가 20만 원, 뭐 3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30만 원. 예. 한 20만 원 정도 됐겠네 예, 지금 예, 가치로. 그랬을 것 근데 같아요. 그 정도면은 그 당시 형편으로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 액수면? 제가 막내니까 땡깡 부리면 다 처리가 됩니다. 다 처리가 네.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더니 그 관장님이 재능을 알아보시던가요? 그때까지는 모르죠. 이제 어깨너머리 배운다 그럽니까? 하긴 뭐 초등학교 6학년이 왔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겠네 처음에. 그러니까 겹눈질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곁눈질로 몇 년을 배우신 거예요? 2년 되고 나서 샵을 나갔어요. 예. 2년으로 해도 중학생 아닙니까? 제가 그 중학교 나이죠. 17년도에 모스키토 42kg가 있는데 그 시합을 나가고 그때가 부산시 최고 선수권 대회인데 준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4월달에 신인선수권 나오고 우승하고요. 전국체전 이제 고등부도 있는데 고등학생이 아닌데 왜 고등부로 나오냐 갖고요. 실격됐어요. 근데 관장님이 이제 최종 선발전을 해라 하더라고. 그래서 또 우승을 했어요. 근데 또 못 나갔어요. 아 학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안 맞다는데 잡니까? 그거? 제가 그러고 그 이후에 일반부로도 우승을 했어요. 몇 살 때 일반부로 나가신 거예요? 17이죠. 아 17살 때 이제 아예 그냥 학생들에 못 끼게 하니까 예, 그냥 그 일반 선수 팀에 껴서 예. 선발됐죠. 선발됐는데. 선발됐는데 또 한국 체대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장홍민이라고. 그 사람 본직이 부산이에요. 그 부산시에서는 우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나가라 그러니까. 아 내가 일반부 가서 우승했는데 예선에서 한국 최대 부산 출신 선수가 있으니까 네가 우승하긴 했지만 안 되겠다야. 또 밀려난 거네요? 예. 그래서 프로로 가자 그래갖고. 아예 이게 아마추어에서는 안 되겠다. 프로로 가자. 80년도에 제가 5월달에 시합을 한번 했었어요. 프로 첫 경기. 예, 예. 상대의 선수가 라이센스를 안 받아갖고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 시합이 무효예요. 잘 풀리는 게 하나도 그때까지. 아니, 그래갖고 저걸로 갔죠. MBC 신인왕전. 아 그거 유명했죠 그때는. 예, MBC 신인왕전. 그때 80년도에 11월 17일 날이 제가 프로 데뷔전입니다. 그게. 아 그래서 우승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6번을 시합을 하고 우승하고요. 그리고 30만 원 받았어요. 아 그게 처음으로 돈을 번 겁니까? 들어보세요. 야, 6번 시합해갖고 우승 신인상 3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얼마 와야 될 것 같습니까? 절반 받으십니까? 내 사부님이라는 사람이요. 명우야 5만 원 주더라. 오. 그 당시 보통 라운드당 4라운드 뛰면 4만 원 받고 아니, 막 2만 원, 그랬었는데 2만 원. 그때는 장기전이니까 2만 원 받고 네. 이제 신앙전에 출전을 한 거죠. 그래도 그러면 절반 15만 원 받으셔야 되는데 왜 5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래도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비해라고 네. 다 경비를 줘요. 올라갈 때도 준 경비가 있는데 그것도 다 먹고. 잘못된 사람이죠. 그거는. 그렇게 선수 등친 프로모터들이 그 시절에 많았죠. 옛날에는 좀 그랬죠. 심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 우리 유명호 선생님은 어떻게 권투를 시작하신 겁니까? 저도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그 미국에서 무하마드 알리나 조지 포먼, 조 프레이저 그런 위성 중계를 많이 해줄 때였었어요. 최고 인기 스포츠 예. 복싱이었어요 그때. 그때 예.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큰 선수들이 가볍고 멋지게 주먹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침 정말 나저를 멋있다. TV를 보다가. 예, TV 보다가 나도 세계 챔피언이 돼야 되겠다.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복싱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중학교 입학하면서 체육관에 입문을 했죠. 동네 체육관에 마찬가지로. 동네 체육관에. 예. 근데 이제 장정우 선생님처럼 예. 동네에서 애들 패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뭐 얌전하게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도 계속 다니고. 그렇죠. 뭐 학교 체육관, 뭐 도서관, 뭐 그런 식으로. 장정우 선생님하고는 다르게. 그 당시만 해도 체육관에 관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백 명씩 되고 그런 선배들이 하는 경기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구경하는 됐죠. 거죠. 어릴 예. 때는. 예. 중학교 3학년 때 돼갖고 뭐 플라이급으로 첫 대회를 나갔는데 데뷔전을 져버렸죠. 첫 시합을. 아마추어는 안 맞더라고요. 아마추어 전적은 3패. 1승 3패. 그 당시 제 친구 아이들이 이제 88 올림픽에 금메달 딴 김광선이나 또 여러 유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굉장히 우상 같은 친구들이었죠. 아마추어일 때는 네. 그 선수들이 훨씬 더 잘했구나. 그렇죠. 뭐 사실은 태릉 선수촌도 들어가 보고 싶었고 태극마크 달고 올림픽에도 나가 보고 싶었는데 뭐 아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1승 오히려 3패. 그러니까 아마추어일 때는 엘리트 선수 네, 동경의 대상이었었죠. 부러웠었죠. 예. 예. 아 나는 저쪽은 안 되고 네. 그러면 프로로 프로로 이제 가볼까? 고3 때 고3 때. 프로 이제 데뷔를 했죠. 두 분이 좀 길이 다르네요, 그죠? 네. 우리 장영 선생님 거칠게 거칠게 하다가 MBC 신인왕이면 그때 굉장히 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 챔피언 정영문이었었죠. 그 시합이. 그 당시 또 MBC가 신인왕전이 있었듯이 KBS에서도 신인 선수권 대회라고 또 있었어요. 네. 물론 그게 뭐 명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2회 끝났는데 저도 거기에 나가서 이제 우승을 했죠. 아, KBS, MBC 예. 각각 신인왕 출신이시구나, 예. 두 분이. 근데 그때도 이미 장정구 선생님을 아셨어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었죠. 예. 그렇죠. 뭐 신인왕전 할 당시는 전국에 생방송을 맞아요. 해줄 당시였으니까 정도였으니까. 저도 이제 선수를 하고 있었으니까 짱구형 시합을 뭐 중계방송으로 다 보고 있었죠. 저 선수 좀 하는데. 네. 근데 또 같은 체급이에요. 같은 그게 체급. 언젠가 만나겠구나.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체급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심히 더 봤죠. 저는 존재감은 없었지만 네. 짱구형 등을 보면서 계속 쫓아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선수 유명은 모르셨죠? 그렇죠. 짱구형 몰랐죠. 아니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시합도 보도 못했어요. 제가 도전할지 이제 그때 이제 스파링으로 와가지고 그때 알았죠. 네. 첫 만나신 거는 세계 챔피언 도전할 때? 예, 도전할 때 이제 스파링 파트너로 파트너로. 하고 온 거죠. 장정구 선수의 세계 타이틀전 스파링 파트너로 처음에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네. 2년 오래되셨네. 오래됐죠. 예. 그때 스파링 파트너로서의 유명우의 실력은 어땠습니까? 말 맞았습니다. 아니 제가 말 맞았다고요. 짱구형 교회를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저는 신인이었고 네. 세계 정상급의 도전자였었는데 얼마나 잘했어요. 제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뭐 맞는 건 뭐 당연하고 많이 배웠죠. 예. 서로 맞고 때리는 거예요. 당시 유명우 선수가 붙어 보시면서 이 친구 잘하면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다.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제 연습만 해야 되니까. 자기만의 그 집중. 유명우 선수 눈에 안 들어오셨구나. 그렇죠. 곧 세계 챔피언이 될 사람인데. 말씀 희한하게 하시네. 진짜. 나는 내 운동에만 신경 써갖고 뭐 어떻다고 생각 못 한다니까. 운동을 빨리 연기시켜야지. 땀 나는 걸 갖다가 연기시키고 땀 내릴 거 아니에요. 땀 빼야 되니까 체중을 맞춰야 되니까. 그 개체 맞추는 게 힘들죠. 힘들죠. 정말 뭐 산고에 비할 만큼 힘들어요. 사실. 어차피 우리들이. 빠질 살도 없어 보이는 그렇죠. 체격인데. 한 번은 껌이 씻고 싶더라고요. 체중 한 10kg 정도 뺐는데 껌을 까갖고 넣는데 뭐 수분이 아예 하나도 없으니까 입안에. 껌이 씹히지가 않는 거예요. 뭐 이거는 껌이 아니라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예 뭐 침도 안 나올 정도니까 마지막에는 한 2, 3일은 생으로 굶어서 체중을 마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기를 뜁니까? 거기 체중 개체량을 하고요. 몸을 좀 회복시켜 먹고요. 운동했던 게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했으면 안 되죠. 그 당시는 아침에 개체량하고 오후에 저녁 때 시합을 했으니까 네. 한 8시간, 10시간, 8시간 만에 그 체력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10시간 시간을 10시간, 줍니다. 네. 이렇게. 그때 회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젊을 때니까 어릴 때니까 회복이 빨리빨리 됐었죠. 그러면 개체를 하고 나서 밥 먹어요? 그렇죠. 따뜻한 먹죠, 거부터 먹죠. 해갖고 서서히 이제 양은 짧은 시간에 자주 먹으면서 회복시켜야죠. 한 2달 가까이 몸을 뺀 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는 회복은 안 되죠, 사실. 개체를 끝나자마자 뭘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에 다 비가 있잖아요. 예, 속이. 예, 그러니까 당분 있는 거 있잖아요. 예. 포도 같은 거요. 예. 그거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먹어요. 고기 같은 거 소화를 못 시키니까 예, 죽을 먹고. 죽을 먹고 이제 한심 자죠. 이나하고 점심을 또 시간 맞춰서 먹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그 사이에 두고 먹거든요. 그럼 오후 한 서너 시쯤에 밥 마지막으로 먹고. 예. 저녁 때 시합하는데 그 사이에 짧게 나눠서 짧게 나눠서 회복을 하면서 먹어야죠. 야, 그거 진짜 힘들겠다. 그게 힘들죠, 사실. 그러고 나서 12라운드 하고 15라운드를 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거 사람이 그거 어떻게 그걸. 뭐 젊을 때고 어릴 때고 하니까 예. 그게 다 이제 회복이 또 돼요. 금방 되고 돼요? 하는데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를 나이 먹어갈수록. 먹어가면서 그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아, 개체량 통과하고 나서 저녁 때가 됐는데 몸이 안 돌아오는구나. 그렇죠. 안 돌아오죠. 링에 올라갈 때 됐는데 아직도 몸이 무겁고. 그렇죠. 이제 방어 횟수가 늘면서 나이도 먹어가니까 이제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개체량이 이런 권투할 때 제일 힘든 겁니까? 제가 잠편 되고 저는 10kg, 13kg 뺐어요. 어떻게 뺍니까? 13kg를. 그런 거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때까지 말씀 다 드렸는데. 정말 형 그런 경험 없어요? 아침에 노드웍을 해야 돼요. 네. 뛰어야 복서들은 되는데.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스태미너가 이제 어. 키워지는데 정말 제대로 못 먹지 매일 굶지 스파링하지 운동하지 아침에 도로가를 뛰잖아요. 네. 차가 와서 받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세계 타이틀이 잡히면 방송 잡히고 뭐 티켓이 팔리고 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스스로 포기 못하겠고 지나가는 차가 와서 받아줬으면 그거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그거는 상황이 다 되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요? 예. 그 정도로 힘든데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맨날 할 정도예요. 하죠. 할 정도죠. 체급 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예. 운동하면서 시행착오 안 꺾고 맞춘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까? 배고픔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갈증 나는 거는 못 참는다. 그 물도 못 마시게 해요? 그럼 그렇죠. 물이 어차피 제일 수분을- 많이 나가는 수분을 것이 빼는 물이니까. 거니까요. 몸무게. 예. 그래. 미라를 만드는 거네 아예 몸을. 아침에 뱀탕 한 그릇 먹고요. 뱀산. 사과 쪼가리 먹고 그거 다 먹고 이제 자야 되는데 사과 주스 사다 놓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5리터짜리요. 그래 딱 군들어가고 한 모금 꼭 하겠어요. 예. 한 모금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네. 꼬깍 이 사과 주스가 달잖아요. 맛있고 이게 꼬깍 다 마셔보고 정신 딱 차리니까 한 명 다 먹은 거예요. 야, 1.5리터를 예. 순식간에 그래서 그거 먹고 나니까 이제 정신 돌아왔어요. 정신이 들어오겠죠. 이거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고생했던 것도 헛고생이 된 거예요. 또 일주일 또 다시 연습해가 또 거치 좀 맞춰놔야 되는데. 유명호 선생은 그런 경우는 안 겪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저도 때는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때 저도 다 이 체급 운동은 다 극습니다. 저도 나서지 마시고요. 저도 한 10여 킬로 정도 뽑았으니까 네. 마지막 그 3, 4일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뭐 시체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챔피언이었을 때 한계 체중을 맞추지 못하면 시합은 할 수는 있지만 타이틀이 박탈을 시켜요. 타이틀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네, 무조건. 대전료도 못 받고. 어.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으로.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자, 그리고 또 장정구 선생님은 그 선수 시절에 짱구 머리 파마. 예, 제가 원래 바가지 머리인데 이게 좀 길면은 눈에 막 들어오야 찔리고 이러니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말씀드리니까 짱구야 파마하러 가자 그래갖고요. 파마를 세 사람 했는데요. 세 사람이 서로 보고 웃는 거야. 그 시절에 남자 파마는 예, 드무니까. 예, 서로 세 사람이 보고 예. 그러다 결국 다른 사람 다 머리를 풀고 저만 파마를 했었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그때? 편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파마 머리인데 예. 요 며칠 날 있다가 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파마를 해야 됩니다. 파마를 어디서 쪽에 오셨습니까? 옛날에는 동부 진동에서 했어요. 동부이천도. 예, 거기서 계속 하다가 웃는 것만 두면서 이제 박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유명한 분이죠. 예, 그 예. 다니다가 지금은 박호준한테 가고 있어요. 박호준 왜 박준 계속 가시지 왜 박호준으로? 아니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따지지 마시고요. 박호준한테 가면요 파마값을 안 줍니다. 아, 박준은 네. 받았어요 그때? 받았죠. 그때 박준 그 샵에서는 받는데 박호준 쪽에서 안 받는다고 형님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계기가 돼갖고 했다니까요. 그 무슨 계기가 됐습니까? 사람들하고 뭉치가 가다 보니까 박호준으로 간 거죠. 아 같이 박준 다니던 근데 여러 사람이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냥. 돈을 안 주고 오는 게 아니고요. 네. 머리값은 안 주는데 나오기가 좀 장비스럽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거 사무라고 2만 원씩 주고 옵니다. 그 팁으로 주시는데 제 말은 왜 박준에서 박호준으로 바꾸냐는 겁니다. 예. 어떤 계기가 돼갖고. 그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근데 거기를 오래돼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해하십시오. 아,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싫었지? 궁금하니까. 아,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장정구 선생님 패션 감각이 아유, 또 왜 그러십니까? 패션 감각이 장난 아니에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죠? 잘 입으시고. 아니. 멋쟁이야 예. 완전히. 무책임은 맘이고 뭐, 얼굴 자체가 안 맞는데 얼굴 자체가 그걸 보면 성질납니다. 그걸 보면 승질납니다. 그걸 잘 안 봅니다. 나. 그걸 잘 그걸 보면 화가 나기 때문에 그걸 안 봤습니다. 권투 선수들 사이에서 유명합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는 짱구형 아니고요. 잘했고 황충재 선배라고 동양 챔피언 출신이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아까 들어오시는데 야 그 색감이랑 구두랑 네. 장난 아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파마가 그게 감각이 네. 그때도 있었구나. 짱구 파마 그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짱구 파마. 유명하죠. 짱구 예. 파마라고 불렀어요. 예. 그때. 예. 그때는 장정구 선수가 하는 게 다 유명했어요. 예. 손흥민 선수 정도 인기죠. 프로스포츠 수입 1위였고 재벌 회장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익 그 기사 보셨어요? 봤죠 저도. 예, 기억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85년도에 신고했던 액수가 21억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2억 4천원인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엄청난 인기였고 TV 틀면 뭐 가장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는 세계 타이틀전이었어요. 장정구, 유명우가 하는 세계 타이틀전. 특히 일본 선수하고 붙을 때. 예. 그러면 길에 사람이 없어. 빨리 퇴근해야 돼. 그리고 또 그때 특히 경량급 일본 선수들도 많았어요. 많죠. 그렇죠. 라이벌전이 많았는데 그 일본 선수도 다 이기니까 그때마다 완전 인기 짱이었지 그때. 속 시원했었겠네요. 속 시원했죠. 완전 인기 짱이었고 그 부인이 재산 다 가지고 갈 때까지는. 할렐루야. 그 당시 일본에도 13차를 방어했던 90개 요코라고 있었어요. 네. 우리 한국 선수들이 도전하면 다 뭐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럴 정도로 일본에 이제 영웅 같은 선수가 있었는데 짱구 형이 농론하고 제가 그 뒤를 이어서 또 농론하면서 그렇죠. 일본 아이들의 콧대를 완전히 그때 눌러줬었죠. 완전. 예. 예. 당시 경량급 선수가 많았고 그리고 세계 톱 레벨이 일본 선수들이 많았죠. 도전 계속 하는 거지. 족족이 다 이기니까 이게 대단했죠. 그리고 그 두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챔피언이 있긴 있었는데 한 5번, 6번 방어전 하면 다 깨졌어요. 다. 농론을 못했었어요. 맞아요. 예. 다 깨져버렸다고 한 1, 2년 하다가 다 깨졌는데 두 분은 거의 동시대에 나와가지고 대단했죠. 그때 인기 진짜. 경기 중에 제가 그 경기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제가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프로 바둑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은 자기가 뒀던 돌을 다 기억한다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다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똑같이 둘 수 있다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프로 권투 선수들은 자기가 때렸던 주먹과 맞았던 주먹이 다 기억납니까?